오늘은 철딱서니가 없었던 제 남편을 참교육하고 이혼한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후련해진 지금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면 제 마음이 좀 더 홀가분해지지 않을까 해서요. 그럼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30대 초반에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서울에 건물도 갖고 계시고 여유가 있었어요. 저는 외동이었고 넉넉한 가정환경 덕분에 큰 어려움을 모르고 컸어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밝게 자랐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졸업했고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동갑이었고 만났을 당시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어요. 만났을 당시 저희는 20대 후반이었고요. 남편은 훈훈한 외모에 키도 큰 편이었고 서글서글한 성격도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말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지 남편은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계속 시험에 낙방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는 사람이었죠. 공부한다고 남들처럼 재미있게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훈훈한 겉모습에 제가 올바른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리석었죠. 여러분들도 결혼할 사람을 선택할 때에는 너무 외모를 따지는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하시지는 않기를 바랄게요. 아무튼 20대 후반에도 계속 낙방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세월만 가는 게 답답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해서 뒷바라지 해주면 그래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거죠. 그렇게 거의 결혼 비용도 다 저희 집에서 대주다시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한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면서 집도 생기게 되었고 제 차도 끌고 다니고 제가 필요한 거 살 때 쓰라고 신용카드도 주었거든요. 저는 그저 시험 준비하는 거 뒷바라지나 잘해줄 생각으로 그랬던 건데 남편은 그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더 대강대강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어요. 공부한다는 핑계로요. 뭐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었죠.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는 시험 준비가 최우선인 게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공부가 우선순위로는 가장 아래인 것 같았어요. 늘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니기 바빴고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다 챙겨보고 늦잠도 늘어지게 자곤 했죠.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은 술도 자주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니 무슨 공부니 시험 준비가 됐겠어요. 부부가 된 입장에서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도저히 시험에 합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을 정도였죠. 그래도 바가지 긁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아서 꾹꾹 참으면서 몇 년을 지켜만 봤어요. 적어도 제가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줘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돈을 안 벌어와도 좋으니까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만을 바랬던 건데 아니었죠. 몇 번의 낙방을 거듭하다가 결국 35살이 되었을 때에야 남편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겠다고 스스로 선언했죠. 그동안 날린 책값이며 학원비며 낭비한 시간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라도 되지도 않을 것 같던 시험을 포기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도 내팽개쳐버린 남편에게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고 물었더니 취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얼마간 컴퓨터로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더라고요. 상사가 잔소리를 해대서 못 견디겠다나요. 그 후로 몇 군데 더 취업을 해서 나갔는데 짧게는 몇 주, 길어야 몇 달을 못 버티고 다 그만뒀죠. 무슨 철없는 20대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진득하게 한 군데 직장을 다니지를 못하더라고요. 덕분에 제 속은 엄청 타들어갔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스포츠 의류 매장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어디서 나서 스포츠 의류 매장을 차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저에게 처갓집에 여유가 있으니 좀 보태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동딸이다 보니 장인장모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돈 다 우리 거 되는 건데 미리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랑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가게를 운영해보겠다는 남편이 싫었던 게 아니라 처갓집에서 도와주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태도가 너무 미웠던 거죠. 적어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기를 바랬는데 제 욕심이었나 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가게 하나 안 차려준다고 토라져서는 저에게 말도 잘 안 하고 애처럼 구는 게 미웠지만 결국 스포츠 의류 매장을 차려주었어요. 나름 서울 근교에 있는 지역에 큰 매장을 인수했고 이런저런 비용으로 돈도 수억 들어갔죠. 저는 장사도 안 해본 남편이 가게 운영을 잘할까 걱정이 돼서 오픈 후 몇 달은 제 카페보다도 남편 매장 관리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래서 거의 매일 남편 매장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일을 도왔죠. 그래도 다행이었는지 그 후 얼마간 매장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사장이라고 나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매장 직원들하고 회식도 자주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직원이 5명 있었는데 회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직원들하고 월말에 회식을 한다고 먼저 자라는 말에 알겠다고 하고는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죠. 저는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었는데 가게 직원 한 명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에게 내일 주문건 관련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퇴근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아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요.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죠. 분명 매장 직원들하고 회식을 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오늘 매장 직원들 회식 같은 거 안 했냐고 말이죠. 전화했던 직원은 오늘 매장 마감할 시간에 전부 퇴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날 속이고 있구나, 그리고 바람이겠구나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남편에게는 아무 내색하지 말고 나랑 통화한 일은 없었던 일로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죠.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모르는 체 하면서 남편의 행동을 살폈어요. 언젠가부터 휴대폰을 몰래하는 모습, 남편의 옷에서 나는 낯선 여자 화장품 냄새, 최근 들어 유독 외모 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바람난 게 맞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말 안 하고 제 카페는 당분간 사람을 구해서 맡겨놓고 남편을 몰래 따라다녀 보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친구들하고 골프 약속이 있다고 일요일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구들과의 골프 약속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래서 다녀오라고 하고는 그날 남편을 따라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예전에 알아둔 택시를 불러 하루 종일 이용하기로 했어요. 택시기사님에게 빨리 집 앞에 와서 대기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는 몰래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갔죠. 선글라스와 모자를 눌러쓰고 누가 봐도 저라는 것을 못 알아보게끔 위장하고는 말이에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남편의 차를 뒤쫓아갔더니 저는 잘 모르는 동네로 운전해 가더군요. 그렇게 어느 정도 쫓아갔을까 길가에서 한 여자를 태우는 것을 목격했어요. 세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바로 매장 여직원이었어요. 바람이라 의심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틀리기를 바랬는데 제 마지막 희망마저도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죠. 남편 차를 한참을 따라가니 교외의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순간들을 휴대폰으로 다 촬영해 두었어요. 별로 무겁지도 않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배신감과 분노에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택시 뒷좌석에서 몇 시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죠. 지옥 같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둘이 모텔에서 다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장면까지 다 촬영해두고는 저는 택시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의 남편과의 시간을 모두 뒤돌아봤죠. 훈훈하고 잘생긴 모습에 빠져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그저 이해하면서 살았던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듯한 직장도 없고 집안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지만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동안 뒷바라지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배신일 줄은 몰랐어요. 오랜 시간을 혼자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더 지속할 수는 없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심을 내리고 저는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죠. 우선 매장을 처분하기로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매장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었죠. 차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매장을 다시 처분하려다 보니 손해가 막심했지만 남편과 여직원이 바람난 장소였다는 생각을 하면 그 가게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 처분하기로 했죠. 생각해보니 남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미혼일 때부터 살았던 아파트도 제 명의였고 남편이 끌고 다니는 차도 제 명의로 리스해준 것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통보를 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바람이 아니었다고 부정도 하고 저를 달래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제 이혼 결심이 강한 것을 보고는 끝내 받아들이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혼을 당했어요. 저와 결혼 전 가진 것 없는 그 상태로 그냥 돌아가게 된 셈이었죠. 이후에는 시어머니가 쫓아오셔서 처음에는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달래기도 하시고 그래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저에게 나중에는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화까지 내셨지만 저는 제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서서 결정을 내린 상태였으니까요. 내 인생에서 그토록 매정하고 냉정하게 누군가를 대해본 일이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잘못이 덮어질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결국에는 시어머니도 포기하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남편과 바람났던 여직원도 혼쭐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여직원에게 연락해서 부모님과 함께 나오라고 했죠. 처음에는 그 여직원은 제 연락을 피하더군요. 그렇게 나오길래 제가 사진과 영상들을 다 찍어두었다고 하면서 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유부남과 바람났던 여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결국은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따라온 여직원 부모님들은 남편과 바람핀 증거들을 보여주니 엄청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 여직원의 따귀를 때리면서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하는 부모들을 보고 여직원의 참교육은 그 정도에서 끝내기로 했어요. 돈 많아 보이는 사장과 바람이 난 여직원은 철딱서니가 없고 잘못한 게 맞지만 자식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는 부모를 보니 제가 더 이상 참교육하지 않아도 집에서 많이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희 이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한때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행복했다고 믿었지만 다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부부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무능력함이나 게으름 등 모든 걸 인내하면서 참았던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한 번의 바람으로 모든 신뢰가 깨져버렸죠. 제 마음도 산산조각 났고요. 그 후로 남편은 제 카페로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는 저를 보고는 본인도 체념했는지 언젠가부터는 다행히 더는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과 이혼은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어느새인가 다시 평온한 제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잘못된 선택을 한 탓에 이혼녀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졌고 수년간 뒷바라지하면서 바친 시간이며 돈이며 많은 것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인간과 깨끗하게 연을 끊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도 없이 이혼하게 되었으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겠죠? 한가한 오후 시간 카페 한쪽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적어본 제 사연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잘생긴 외모에만 빠져 그릇된 판단을 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제 사연을 마칩니다.